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업을 할 쌍인가? 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하기 좋은 사람, 내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는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이 기준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근 10년 동안 1인 지식기업을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1인 지식기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기준 6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가? 입니다. 1인 지식기업 하다 보면 자기 통제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뭐라 그럴 사람 없고 저녁에 늦게 자더라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찾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1인 지식기업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에 이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베이스가 돼요. 건강도 그렇고 업무의 시간 확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라든지 다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인 지식기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축해둔 돈이 있는가? 입니다. 1인 지식기업이 물론 무자본 창업도 할 수 있고 노력만으로 사업을 일궈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자본이 충분하다면 그만큼 빠르게 안정된 궤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축적된 자본이 있다면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쉽게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 저축해둔 돈이 있는가? 이것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미루는 습관은 없는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책에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요즘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자기 스스로 정한 어떤 기간을 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인데 기한을 넘긴다든지 오늘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1인 지식기업을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네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키는가입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간 약속도 있을 수가 있고 돈 약속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종이로 만들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말로만 하면 구두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엄밀히 1인 지식기업도 기업이고 비즈니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원만한가입니다. 생각보다 1인 지식기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 혼자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 결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의뢰를 주시는 분, 그분도 인사 담당자거든요. 당연히 대인관계입니다. 그분하고의 관계도. 또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학생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저는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니까 출판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편집을 해주시는 분, 종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인쇄를 해주시는 분, 물류를 날라서 창고에 입고시켜 주시는 분, 창고를 관리해 주시는 분, 창고에서 출하를 해 주시는 분, 서점에서 책을 받아주시는 분, 서점에서 책을 팔아주시는 분, 돈을 정산해 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매니저분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대인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나는 1인 지식기업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해서 절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인관계를 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건 약간 옵션 같은 건데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스스로 일을 해본 지 벌써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할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면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다 보니까 기획부터 운영하는 거, 세금을 정산하는 거,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시간 투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렵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제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의자도 편안한 거, 책상도 높이에 딱 맞게, 모니터도 트리플로 써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사무용품들을 저에 맞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최대한 오래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고시생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1인 주식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가 무겁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만큼 업무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만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1인 주식기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내가 사업을 할 상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6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가, 두 번째로 저축해둔 돈이 있는가, 세 번째로 미루는 습관은 없는가, 네 번째로 약속을 잘 지키는가, 다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원만한가, 그리고 옵션으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6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리스트로 삼으셔서 과연 내가 1인 주식기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합하다면 지금 바로 1인 주식기업 시작하시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시고 그 조건을 만들어 내셔서 1인 주식기업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